자, 여러분, 이걸 상상해보세요. 훈련받은 동물들, 광대들, 트릭을 뽐내는 마술사들,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고개사들, 그리고 물론 문신을 뽐내는 여성들까지요. 네, 아메리카 갓 탤런트입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한 세기 전 서커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 용감한 여성 덕분에 문신은 이상한 매력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우드 바그너였습니다. 그녀는 1877년 캔자스의 작은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농장에서 살았고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이 조용한 삶을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순회 서커스에 참가해서 고개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대담한 행동은 그녀의 인생 전 과정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우드는 한동안 미국을 순회하며 당시 공중고개사로 다양한 쇼와 서커스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미주리의 세인트루이스에서 1904년에 열린 세인트루이스 세계 박람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세기 전에 일어났던 루이지애나의 매입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박람회의 규모는 정말 커서 7개월 이상 지속되었어요. 사실상 모든 미국의 주와 다른 많은 나라의 대표들이 그들의 최근 발견과 발명품들을 발표하기 위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극단들뿐 아니라 개인 연주자들도 자신들의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거스 바그너였습니다. 그는 전직 선원이었고 몇 년 전에 여행하던 중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바와 보르네오에 머무는 동안 그는 원주민들로부터 문신을 새기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는 이 독특한 예술을 전파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죠. 바그너는 마우드처럼 서커스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신을 새기고 자신의 문신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전신에 260개가 넘는 문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미국에서 가장 예술적으로 표시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때쯤엔 이미 전기 문신 기계가 존재했습니다. 타투이스트 세뮤얼 오렐리가 1891년에 첫 번째 기계에 대한 특허를 냈죠. 사실 이것은 토마스 에디슨의 초기 발명품들 중 하나에 기초했습니다. 오렐리는 자신만의 전기 펜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단순히 문신 바늘을 쥐기 위해 그 펜을 적용한 사람이었죠.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장치는 타투이스트들이 작업 속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게 해주었고요. 비록 이 기계는 그의 동료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었지만 바그너는 부족 사람들에게 배운 대로 막대기로 찌르는 옛 기술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는 날카로운 막대기나 잉크에 적신 바늘을 가지고 손으로 피부를 찌르곤 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 방법을 따랐고 이 구식 방법으로 일했던 미국의 마지막 타투이스트 중 한 명이 되었죠. 그래서 마우드와 거스가 박람회에서 서로 만났을 때 거스는 이미 꽤 자리를 잡은 예술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타투를 한 세계 여행자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서로를 좋아했고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거스가 먼저 마우드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괜히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그녀에게 문신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수업을 버텨낸 마우드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문신을 해줄 만큼 실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거스의 가장 훌륭한 견습생이자 그의 캔버스가 되었죠. 순식간에 그녀의 몸은 그와 거의 같은 상징들로 뒤덮였습니다. 그녀의 문신은 우리에게 익숙한 문신과는 상당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나비, 새, 나무, 여자, 그리고 그녀의 가슴과 팔다리에 있는 사자들은 오래된 동화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왼팔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그림들은 단순하거나 심지어 유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당시 꽤 전형적인 문신들이었어요. 20세기 초에 확실히 흔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신체 변형을 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사실 남자의 문신에 대해서조차도 여전히 범죄 세계와 밀접히 관련 짓는 분위기였죠. 문신을 한 여성은 특히 드물었고 그 결과 대중들은 그들을 이상한 사람 혹은 심지어 괴짜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10센트짜리 박물관과 쇼에서 그들을 보기 위해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국적인 동물이나 마술사를 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말이죠. 많은 유명 여성들이 단지 생계를 위해 이렇게 일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 중 일부는 미국 원주민들이 자신들을 잡아 낙인을 찍었다고 주장하며 기막힌 뒷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850년대에 얼굴에 미스테리한 문신이 새겨진 10대 소녀의 이야기가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었거든요.
올리브 오트만은 원주민들에게 납치되었고 결국 모아비 사람들 사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가까스로 탈출했는데요. 그때쯤 그녀의 턱에는 그 부족의 전형적인 문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독특해 보이는 것이었죠. 그 후 올리브 오트만은 미국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에 관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수십 년 후 서커스 직원들은 오트만의 모험을 자신의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마우드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예술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이 예술에 자신을 바쳤던 거죠. 그리고 마침 그녀는 자신의 선생님인 거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 둘의 결합은 정말 특이한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모든 의미에서 파트너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며 함께 일했고 물론 서로에게 문신을 새겼죠. 그들은 함께 미국의 한 구석에서 다른 구석으로 떠돌아다녔고 서커스에서 일하거나 나중에는 보드빌 쇼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확실히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처음에는 박람회와 축제에서 군중을 즐겁게 하면서 살아있는 명소로서 공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열정을 가진 일은 문신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마우드는 미국 최초의 여성 타투이스트입니다. 그녀가 살던 시대에 특별한 장치를 쓰던 많은 전문가들과는 달리 그녀는 항상 남편에게서 배운 손으로 찌르는 문신법을 고수했습니다. 그녀는 서커스 친구들에게 문신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마우드는 그녀의 작품 중 하나를 피부에 꼭 새기고 싶어하는 새로운 고객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문신의 예술은 본래 동부와 서부의 해안가를 따라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문신을 한 항해사들이 그들의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였죠. 마우드와 거스는 타투를 그들의 지역까지 전한 사람들입니다. 타투를 한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곳으로 말이에요. 한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것으로 취급되던 문신은 바그너 부부의 큰 덕택의 예술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단지 예술가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상 가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910년 그들의 딸 로테바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분명 그 시대의 어떤 아이보다도 훨씬 많은 문신을 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장래 직업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녀가 부모님의 뒤를 따르려고 약간 지나치게 열정적이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겨우 9살이었을 때 첫 문신을 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긴 생애 동안 자신의 몸에는 단 한 번도 문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는 그녀의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좀 놀랍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우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스가 자신들의 딸에게 문신을 해주는 것을 금했습니다. 아마 로테바는 충성심이 강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없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처럼 로테바는 자신의 작품에서 문신 기계를 사용한 적이 없었고 대신 더 전통적인 스타일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녀의 가족은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결국 마우드는 편견에도 불구하고 타투이스트가 될 다른 많은 대담한 여성들을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1930년대에 밀리 헐은 문신의 세계를 뒤흔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좀 기이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우선 헐은 또한 서커스에서 그러나 무용수로서 그녀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곧 그녀는 자신이 문신을 새긴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온통 문신으로 몸을 가리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피부에 문신을 한 남자는 찰리 바그너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불행히도 그는 마우드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은 단지 우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그 나름대로 전설이었어요. 문신 기계를 발명했던 세뮤얼 오렐리를 기억하시나요? 1904년 바그너는 그것의 변형된 버전에 대한 특허를 냈습니다. 나중에 그는 실제로 오렐리가 이전에 소유했던 스튜디오를 똑같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헐은 찰리로부터 타투를 소개받았고 이후 본인도 타투이스트가 되었습니다. 1936년 그녀에 대한 기사가 패밀리 서클 잡지에 실렸습니다. 연예인 뉴스와 집안일 팁들이 가득한 그 잡지에서 그녀는 그녀의 모든 영광을 담아 자신의 비범한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그녀의 기사는 틀에 박힌 생활과는 거리가 먼 다른 여성들에게도 꽤 고무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1930년대 말에 밀리는 자신만의 문신 가게인 타투 엠포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뉴욕시 바워리에 있는 작은 이발소에 위치해 있었죠.
그녀는 이 지역에서 일했던 몇 안 되는 여성들 중 한 명으로서 수십 년 동안 문신 마스터들과 팬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요즘 타투가 가득한 여성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 타투이스트의 수가 줄어드는 일도 없죠. 신체 변형은 그 자체로 예술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문신은 많은 소녀들이 자유롭고 강하게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모두 자신의 몸을 예술품이라고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배짱 있는 고개사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또 다른 여성 예술가는 누구인가요? 아래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타투를 받으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시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